그러니까 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채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의 종류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리와 채권의 관계,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정부나 회사가 재원을 조달해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 매매가 가능한 차용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채권 금리 10%인 채권을 사면 매수자는 이자를 받으며 또 만기에 1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처럼 돈을 주고 채권을 산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발행자는 10만 원짜리 채권금리 10%인 채권을 발행하고 100만 원을 매수자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빌린 대가로 매수자에게 이자를 줘야 하고 만기에 100만 원도 돌려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발행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금이라는 재원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단, 이때 국고채 발행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은 미래의 국민들이 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 외에 주식 발행과 같은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종이 채권이 발행되지 않지만 채권은 이런 내용을 담고 발행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액면 금액입니다. 액면 금액이란 채무자, 발행자가 채권 만기에 채권 매수자에게 갚는다고 약속한 원금입니다. 다음으로 발행일은 채권을 발행한 날짜이며 상환일은 발행자가 원금을 갚아야 할 만기일을 나타냅니다. 이자율은 채권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발행인입니다. 발행인은 채권 발행의 주체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발행 주체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채입니다. 국채는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인 채권을 말하며 종류는 국민주택 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채권을 말하며 경기도 지역재발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수채는 발행 주체가 특수법인인 채권을 말하며 한국전력공사채 등이 있습니다. 금융채는 발행 주체가 금융기관인 채권을 말하며 중소기업 금융채, 통화안정채권 등이 있습니다. 회사채는 발행 주체가 주식회사인 채권을 말하며 일반 회사채, 전환사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국공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국공채는 정부가 보증하지만 회사채는 회사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보다 회사가 망할 위험이 더 크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행 주체별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표채란 표면 이율에 따라 이자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복리채란 이표채처럼 3개월 또는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자를 주지를 않지만 만기에 복리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채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할인채란 만기일까지 이자 금액을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이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10%이고 금액이 100만원, 만기가 1년인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 이자의 금액입니다. 할인채는 여기서 100만원에서 이자인 10만원을 뺀 90만원으로 발행이 되고 만기에 1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받지 않고 발행 금액을 이자만큼 할인하여 발행 후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바로 할인채입니다. 네 번째로 채권의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투자 적격 채권의 등급은 AA부터 BBB까지이고 그 이하인 BB부터 D등급까지의 채권은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즉,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이론들도 많지만 저는 채권의 총 현금 흐름 방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10%이고 가격이 100만원인 채권의 총 현금 흐름은 이자 10만원 더하기 원금 100만원 해서 총 110만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10만원의 총 현금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리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채권은 총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 그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플러스, 채권 가격의 하락 마이너스로, 금리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채권 가격 상승으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총 현금 흐름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예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까와 같은 조건에서 총 110만원의 현금 흐름은 같습니다.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5%로 하락하면 매수자가 받는 이자 금액은 100만원 곱하기 5%로 5만원이 됩니다. 이때 이자가 최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감소분인 5만원만큼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100만원에서 105만원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금리 하락기에도 110만원으로 총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번엔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20%로 상승하면 매수자가 받는 이자 금액은 100만원 곱하기 20% 해서 20만원이 됩니다. 이때 이자가 최초에는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분인 10만원만큼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최초의 채권 가격은 100만원이었으나 90만원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하여 결국 금리 상승기에도 110만원으로 총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이런 컨셉트로 금리와의 관계를 잡아가시면 앞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또한 채권은 이런 고정적인 현금이라는 장점 때문에 주식에 비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서 경기 침체 예상기에 돈이 몰리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채권과 관련한 대세 판단 지표 중 하나인 신용 스프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회사채 금리 3년에서 국고채 금리 3년을 뺀 수치를 말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정상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그 원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수요 감소는 회사채 가격 하락,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회사채에 비해 국고채는 나라에서 보증하므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국고채 수요 증가는 국고채 가격 상승, 그리고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용 스프레드에서 플러스 부분이 회사채 금리인데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고 마이너스로 빼주는 부분이 국고채 금리인데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므로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 엘릭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